당신은 수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흡수하며 살아왔다. 당신은 상담가가 되었고 돌보는 사람이 되었으며 언제나 이해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 칼 융은 이 순간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이것을 공감 능력이 강한 사람이 평생 마주하게 될 가장 위험한 변형이라고 불렀다. 더 이상 생존만 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오늘 나는 융이 가장 섬세한 환자들에게서 기록한 심리적 과정을 안내할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붕괴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장의 시작이다. 그리고 융은 수십 년에 걸쳐 이 변형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도처럼 정리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 버렸던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융은 자아로의 귀환이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는 순간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감형 인간의 생존 전략은 어린 시절에 시작된다. 융은 수백 명의 환자들에서 이 패턴을 기록했다. 매우 예민한 아이가 자신의 감정적 강도를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들어선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부재하거나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가정이 혼란스럽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독이나 정신질환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 혹은 가족 체계가 정상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가 모든 기능 장애를 흡수해야 하는 구조일 수도 있다. 이 민감한 아이는 무의식적인 계산을 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애착 대상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너무 많이 우는 아이는 짐이 된다. 분노를 표현하는 아이는 처벌을 받는다. 욕구를 가진 아이는 지나치게 요구가 많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애착이 위협받을 때 모든 포유류가 하는 일을 한다. 적응하는 것이다. 진정성을 안전과 맞바꾼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된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발달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강한 사람에게서 페르소나는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쓰는 사회적 가면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모든 측면을 집어삼키며 전면적인 정체성이 된다. 그들은 착한 사람, 돕는 사람, 해결사, 상담가가 된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자아 전체를 걸고 자신의 진짜 욕망은 점점 더 깊이 무의식 속에 묻힌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다. 5살짜리 아이가 앉아서 앞으로 40년 동안 자신을 버리겠다고 결정하는 일은 없다. 수천 번의 작은 순간을 통해 신경계에 각인된 생존 메커니즘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공감형 인간은 자신의 안전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감정적 분위기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읽는 법을 배운다. 방에 들어가 몇 초 만에 누가 화가 났는지, 누가 슬픈지, 누가 곧 폭발할지를 알아차린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알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감지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갈등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달인이 된다. 상황에 맞춰 형태를 바꾸는 법을 배운다. 불안한 어머니 앞에서는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존재가 되고 분노한 아버지 앞에서는 보이지 않고 수능적인 존재가 되며 우울한 형제 앞에서는 모든 빛과 희망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이 생존 전략이 심리적으로 가장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감형 인간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반응을 억누를 때마다 융이 말한 그림자 속으로 또 하나의 자아 조각을 밀어넣는다.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의견들, 느껴서는 안 된다고 배운 분노, 설정하기 두려운 경계, 추구할 수 없다고 여겨진 꿈들, 이 모든 것이 거부되어 무의식 속에 묻힌다. 페르소나는 점점 강해지고 진정한 자아는 점점 약해진다. 수년이 흐르고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난다. 공감형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진심으로 알지 못하는 어른이 된다. 다른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말해줄 수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전혀 모른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완벽하게 느끼지만 자신의 감정과는 단절되어 있다. 융은 이 상태의 공감형 인간이 자신을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경험하지 않는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자신을 기능으로 경험한다. 그들의 가치는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 유용함을 제거하면
의지할 자아가 없기 때문에 실존적 위기에 빠진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행동 그 자체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함정이다. 공감형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해지기 위해 너무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투자한 나머지 실제의 자신을 반영하지 않는 정체성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해마다 더 무거워지는 가면을 유지하느라 지쳐있고 그 무게가 서서히 그들을 짓누른다. 그러나 그 가면을 벗는 것이 두렵다. 그 아래에 아무것도 없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가면을 벗고 나서 내가 아무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어쩌지? 내가 찾고 있는 진짜 자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쩌지? 이 생존 메커니즘의 대가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다. 공감형 인간은 고쳐줘야 할 사람이 있는 관계를 끌어당긴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자기애적 성향이나 감정적 흡혈귀를 찾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에너지 신호는 무의식적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지를 보낸다. 불평 없이 나의 기능장애를 흡수해줄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사람이라는 신호다. 결국 그들은 끊임없는 인정이 필요한 자기애적 인물들, 끝없는 가능화를 요구하는 중독자들, 연인이 아니라 부모를 원하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공감을 공급받기만 하고 결코 돌려주지 않는 조종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공감형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을 주고 부스러기만 돌려받는 일방적인 관계들의 집합이 된다. 공감형 인간은 스스로에게 자신이 친절하고 자비롭고 이해심이 깊다고 말한다. 그들은 순교를 명예의 훈장처럼 착용한다. 다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견뎌내는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융은 이 패턴을 전혀 다른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미덕으로 가장한 자기 포기다. 공감형 인간은 실제로 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능 장애를 가능하게 하면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대가로 서서히 내면에서 죽어가고 있다. 억압된 그림자는 해가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진다. 표현되지 않은 분노, 충족되지 않은 욕구, 반복적으로 침해된 경계가 밀폐된 용기 안에서 압력이 쌓이듯 무의식 속에 축적된다. 공감형 인간은 자신이나 의사에게도 설명되지 않는 증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아무리 쉬어도 낫지 않는 만성 피로, 검사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질병, 이유 없이 찾아오는 우울, 모든 것을 스며드는 불안. 그들의 몸은 마음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진실을 비명으로 외치고 있다. 당신은 자기 포기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당신은 자신의 연민에 의해 서서히 살해되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내주어 이제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나아간다. 계속 역할을 수행하고 계속 희생한다. 왜냐하면 그 대안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줄까? 그들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모두가 떠날까?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면 모든 관계를 망쳐버릴까? 진짜 위기는 생존 메커니즘이 마침내 작동을 멈출 때 찾아온다. 무언가가 일어나 공감 능력이 강한 사람이 평생 도망쳐왔던 것과 마주하게 된다. 보통은 전적으로 신뢰했던 누군가의 배신이다. 늘 놀아주던 동안 계속 바람을 피우던 배우자, 완벽하게 지지해주는 파트너인 척하던 사람, 뒤에서는 험담하면서 돈과 인맥을 이용하던 가장 친한 친구, 아주 작은 경계를 세우려는 순간 잔인하게 돌아서는 가족 구성원. 이 배신은 일반적인 실망과는 다르게 다가온다. 이는 융이 명명한 명료화 사건을 촉발한다. 갑자기 공감자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무시해왔던 모든 것을 파괴적인 정확성으로 보게 된다. 그들은 처음부터 경고 신호를 모두 보고 있었지만 스스로의 인식을 부정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타인에게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음을 인식한다. 징후는 항상 존재했다. 조작은 결코 미묘하지 않았다. 거짓말은 명백했다. 그러나 공감자의 생존 메커니즘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부정하도록 요구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동한다는 것은 관계를 잃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관계를 잃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홀로 마주해야 하는 공포를 직면하는 것을 뜻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배신 그 자체가 아니다.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는 인식이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머물렀다.
조작을 느끼면서도 변명을 만들었다.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직관을 침묵시켰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는 불확실성보다 익숙한 기능, 장애의 안락함을 선택했다. 이것이 융이 귀환의 시작으로 규정한 순간이다. 버려진 상태로 머무는 대가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두려움보다 커지는 순간, 자기 포기를 통한 생존이 더 이상 생존이 될 수 없는 순간, 내면의 무언가가 마침내 충분하다고 말하는 순간이다. 크지도 극적이지도 않게 단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조용하고 분명한 땜으로 침묵을 요구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하루 자기 자신을 배신하느니 차라리 진정성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마주하겠다는 결심이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공감자 주변의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한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공감자는 울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구하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지도 않는다. 그들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차분해진다. 다른 사람들이 깊이 불안해하는 고요함이 그들에게 깃든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통합이라 불렀다. 수년간 자신의 진짜 반응을 억눌러 온 끝에 공감자는 마침내 연기를 멈춘다. 타인을 위해 현실을 완화하는 일을 그만둔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멈춘다. 기본적인 진실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책임지는 것을 그만둔다. 잔인함이 아니라 정확함으로 완충 없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관찰하고 기록하며 묵묵히 견뎌온 모든 것을 드러낸다. 보지 않는 척했던 패턴을 폭로한다. 수년간 가능하게 만들어준 기능 장애에 이름을 붙인다. 사과나 설명 없이 경계를 세운다. 17가지 이유를 덧붙이지 않고 아니라고 말한다. 공감자의 자기 포기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한 성격 변화로 경험한다. 이해심 많은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왜 예전처럼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왜 이게 자기답지 않게 행동할까? 그러나 공감자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기를 멈췄을 뿐이다. 살아남기 위해 버렸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아는 자기 배신을 요구하는 패턴을 유지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 융은 이 변화를 의식적으로 작업한 공감자들에게서 영구적인 것으로 기록했다. 몇 달 후 다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반발할 때 새로 세운 경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들을 미쳤다고 설득하려 할 때 더 이상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지 않았다. 되돌릴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수십 년간 연기한 뒤 진정성을 맛보고 나면 더 이상 가장할 수 없다.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는 안도감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침묵시킬 수 없다. 자신의 인식을 신뢰하는 힘을 느끼고 나면 알게 된 것을 모를 수 없다. 그림자의 통합은 공감자를 평생 거부해온 자질들과 대면하게 한다. 분노를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신을 우선시할 권리, 사람들을 실망시켜도 된다는 허락, 자기 배신을 요구하는 관계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 편안함을 위해 자신을 축소하기보다 오해받을 각오를 하는 태도. 이것들은 부정적인 특성이 아니다. 애착의 안전을 위해 공감자가 희생했던 심리적 온전함의 필수 요소들이다. 억눌렀던 분노는 어두운 악의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매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었고, 이것은 괜찮지 않다는 정신의 방식이었다. 피하려 했던 이기심은 자기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건강한 자기 존중,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수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권리였다. 때로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실망이 잔인함의 증거가 아니라 경계를 갖고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뿐이다. 타인들이 그들의 진실 앞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그들이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가 그들의 진정성을 감당할 수 있고 누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정보였다. 이러한 거부된 측면들을 통합하면서 공감자는 융이 말한 심리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된다. 그들은 여전히 뛰어난 민감성과 감정 지능을 지니고 있다. 변화 과정에서 그들의 재능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다른 것도 함께 갖는다. 자신이 지각한 것을 보호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연민이 이용당하고 있음을 아는 지혜, 조작을 시작과 동시에 인식하는 명료함, 자신을 작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용기. 이 통합된 공감자는 과거의 자신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존재가 된다. 여전히 깊이 배려하지만 그 배려가 흐르는 방향을 전략적으로 보호한다.
여전히 감정적으로 지능적이지만 더 이상 타인의 감정 상태에 흡수되지 않는다. 여전히 민감하지만 그 민감함에 대해 사과하거나 남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 희미하게 만들지 않는다. 여전히 친절하지만 친절함을 자기 희생과 혼동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으로의 귀환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융은 이 과정에서 공감자들이 거치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확인했다. 이 단계들을 이해하면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알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식이다. 공감자는 자신 것이 아닌 심리적 내용을 흡수하고 있음을 식별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의 진정한 내적 경험과 무의식적으로 흡수된 외부 내용을 구분하는 연습을 한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수십 년간 타인과 융합해 살아온 사람에게는 극도로 어렵다. 그들은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한다. 이 불안은 내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전화통화에서 흡수한 것인가? 이 죄책감은 진짜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조작에 대한 반응인가? 이 피로는 내 실제 삶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감정적 무게를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인가? 나는 정말로 이 행사에 가고 싶은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운 걸까? 이는 정기적인 고독, 완전한 고립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안에서 흡수된 것들이 가라앉아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심리적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많은 공감형 인간들은 이 단계를 저항하는데 그 이유는 평생 동안 타인에게 유용한 존재라는 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얻어왔기 때문이다. 고독은 그들이 평생 피하려 했던 질문과 마주하게 만든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 대답은 처음에는 종종 끔찍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도 아니다. 텅 비어있다. 그러나 그 공허함과 충분히 오래 함께 앉아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진정한 자아가 처음에는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작은 취향들, 진짜 욕망, 진솔한 의견들, 그 목소리는 공간을 더 많이 허락할수록 점점 강해진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 통합이다. 공감형 인간은 자신 안에서 거부해왔던 모든 특성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타인에게서 가장 가혹하게 판단해왔던 바로 그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기심, 조종, 잔인함, 기만의 가능성 말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자신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융은 타인의 그림자를 유난히 잘 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관찰했다. 자신의 기만성을 부정할수록 타인에게서 그것을 볼 때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분노를 거부할수록 분노한 사람들을 삶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을수록 자신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더 심하게 판단하게 된다. 그림자 통합이란 타인에게서 관찰하는 모든 인간적 특성을 자신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판단하는 모든 것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친절했기 때문에 인간의 어두움 전반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든다. 그것은 당신을 인간답게 만든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참여다. 통합된 공감형 인간은 압도되거나 자신의 개별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의 심리적 내용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융이 심리적 용기라고 부른 것을 발전시킨다.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잠시 담아두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 단계는 공감 능력이라는 선물의 가장 높은 발달을 의미한다. 공감형 인간은 여전히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인식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잠기거나 소모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민감성을 의식적으로 켜고 끄는 법을 배웠다. 언제 타인에게 열고 언제 자신의 에너지 경계를 닫을지 선택한다. 자신의 감정 지능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결정한다. 이 귀환은 내적 변화를 반영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공감형 인간은 전략적으로 학대적인 관계를 떠난다. 드라마도 긴 설명도 없이 깔끔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그들은 죄책감이나 감정적 소란 없이 유해한 가족 구성원과의 연락을 끊는다. 자신을 소진시키는 행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에 따라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재건한다. 그들은 융이 선택적으로 공감하는 존재라고 불렀던 상태가 된다. 여전히 깊이 배려하지만
그 배려가 흘러가는 방향을 전략적으로 보호한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연민이 보호되어야 할 제한된 자원임을 이해한다. 그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라는 것을 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방법임을 안다. 이제 그들의 존재감은 타인에게 다르게 작용한다. 한때 그들을 마음대로 밟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 앞에서 불안해한다.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 공감형 인간은 공격적이거나 잔인해진 것이 아니다. 누구를 벌주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떤 근본적인 것이 변했다는 것을 느낀다. 문지방은 사라졌다. 감정 쓰레기장은 폐쇄되었다. 불평 없이 모든 것을 흡수하던 사람에게 이제는 경계가 있다. 융은 이것을 포식자의 본능이라고 규정했다. 조종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을 감지한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통합된 공감형 인간을 피한다. 마치 포식자가 반격할 수 있는 먹잇감을 피하듯이 공감형 인간은 자신의 변화를 선언하거나 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의식적 인식을 우회해 무의식에 직접 말을 거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발산된다. 이 변화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공감형 인간이 사랑할 능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예전에 타인을 사랑했던 만큼 치열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뿐이다. 그들은 경계가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동등한 존재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도록 허용하는 자아의 정의다. 통합된 공감형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이제는 착취자들이 사라지고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관계는 처음으로 상호적이 된다. 공감형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제공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진정으로 보이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감각이 무엇인지 발견한다. 그들은 봉사를 통해 사랑을 벌어야 하지 않고 사랑받는다는 깊은 안도감을 경험한다. 융의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자신이 연기해온 역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모든 공감형 인간에게 희망을 준다. 생존하기 위해 버려두었던 자아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줄곧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나타나도 안전해질 그 순간을, 그것을 보호할 만큼 당신이 강해질 순간을, 마침내 자신을 선택할 순간을, 그리고 당신이 연기를 멈추고 돌아갈 준비가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버려진 자아는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길을 잃은 시간이 길었다고 판단하지도 않고 당신이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으로 이 귀환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건화 아래에 늘 존재해왔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애착의 안전을 위해 희생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이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를 통합해 모든 것을 느끼되 그것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수년 동안 자신을 버림으로써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번성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다. 당신이 바깥에서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다. 그리고 융의 작업은 그 진정한 자아로의 귀환이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평생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심리적 작업임을 증명한다. 공감형 인간의 귀환은 과거의 자신에 대한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늘 그래왔던 존재로 돌아오는 귀향이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고 나면 자신으로부터의 망명 속에서 그렇게 오래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스스로 의아해하게 될 것이다.